여러분, 교과서 149쪽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 내부 구조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를 살펴볼 건데요. 도시를 토지 이용에 따라서 나누어 보게 되면 지금 보는 그림과 같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도심이 들어서게 되고요. 이 도심은 CBD라고 하는데요. C는 센터란 뜻입니다. 가운데 있다는 뜻이고요. B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곳이에요. 업무를 보는 곳이죠. D는 디스트릭트라 그래서 지구를 뜻합니다. 어떤 지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풀어서 설명해 보면 중심, 업무, 지구란 뜻이죠. 이 도심 바깥면에는 중간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더 바깥에는 외곽지대가 있고요. 외곽지대 바깥면에는 도시를 감싸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아주 발달된 교통의 결절지. 자, 지금 이 선은 바로 교통로가 만나고 있다 이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곳에 들어서는 게 바로 부도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각각의 지역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봅시다. 중간지대에는 어떤 게 들어서냐면요. 시장이나 창고나 공장이나 또는 저급주택. 이렇게 뭔가 특징이 없이 막 혼재되어 섞여 있죠. 자, 이런 지역을 우리가 점이지대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중간지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과거 도시지역에 있었던 공장이 이전하거나요. 주로 좀 새로운 이 도시로 봤을 때 새로운 공장지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공장지대도 최근에는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리고요, 학교가 바깥쪽으로 많이 이전하게 되고요. 이제 무슨 현상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가는 걸 이심 현상이라 그랬죠. 이 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과거에는 안에 있던 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심 현상에 의해서 공장이 여기 있게 되죠. 그리고 고급 주택들이 이 외곽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개발 제한 구역은 이 도시가 무분별한 팽창을 하는 것을 막아주고 녹지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까지는 이 범위가 한 도시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라고 하면 요 안까지의 범위, 이 전체를 우리가 서울시 범위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있는 이 위성 도시는요, 경기도에 있는 위성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의 특색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도심입니다. 영어 약자로 뭐라 그랬어요? CBD라 그랬죠. 바로 중심 업무 지구를 영어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중심 업무 기능이 놓이게 되는데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높은 지대가 있다고 앞쪽에서 우리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중추 관리 기능, 시청이나 또는 대기업의 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 서비스업이나 고급 상점, 그러니까 법률이라든가요. 또는 아주 컨설팅 같은 아주 전문 서비스업이 들어서거나요. 또는 백화점 같은 것들이 이 중심 업무 지구인 이 도심에 들어서게 되죠. 하지만 이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이제 인구 공동화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인구 공동화라는 현상은 낮에는 주간에는 이런 많은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요, 도심에. 근데 이 도심은 주거지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비어버린다는 거죠, 도심 지역이. 그래서 낮과 밤의 인구가 많이 차이가 나면서 도심이 비어지는 현상 같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구 공동화 또는 도심 안쪽이 이렇게 빈다 그래서요, 꼭 도넛 같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넛 현상이라고도 우리가 불렀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상업 업무가 발달한 서울의 도심인데요. 서울의 도심이라고 하면 중구나 종로구 지역이라고 했죠. 이렇게 지금 높은 빌딩들이 있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요 은행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 뒤에 보게 되면요. 여기는 삼성금융 빌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 이런 건물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청도 이 가운데 있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본사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높은 빌딩들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서울의 도심이고요. 중심 업무 지구입니다. 자, 상업이 발달한 명동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지금 명동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바로 여기 이 자리가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인데 우리나라에서 공시 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 그랬죠. 한 평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3.3 제곱미터로 따진다면 거의 2,750만 원 정도 하는 2억 7,500만 원 정도 하는 죄송합니다. 2억 7,500만 원 정도 하는 어마어마한 땅값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대구 도심 지역인데요. 반월 땅에서 본 로드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동아 백화점, 동아 쇼핑이 있고요. 옆에 현대 백화점이 있죠. 현대 백화점이 있고요. 그다음 옆에 이제 보면은 메디컬 타워라든가 저 뒤쪽에 알리안츠 빌딩이라던가요. 저 뒤에는 엘디스 리젠트의 또 호텔이 있는 곳도 보이네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러분들 중앙로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에서도 넓은 이 교차로가 있고요. 이곳에 바로 가장 발달한 상업 업무 지구가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구 공동화 현상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세요. 야간 인구와 주간 인구가 차이가 나죠? 왜 야간 인구와 주간 인구가 차이 나는지, 그리고 이 도심 지역은 이렇게 왜 변하는지, 이 차이가 주간과 야간의 인구 차가 크면 클수록요, 도심은 업무와 주거가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업무와 주거가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도심이 더더욱 상업 업무로만 채워져 있다. 도심의 기능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면은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출퇴근 시간에 아주 심한 병목 현상, 아주 그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해지겠죠. 자, 200대 기업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위가 바로 종로구가 되겠고요. 이 밑이 중구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으로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남구 쪽이 또 많이 몰려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여의도 보이죠? 바로 이제 영등포 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많은 본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도심이 되겠고요. 바로 이런 곳이 부도심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심과 부도심은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도심은요, 도심이 너무 집중되는 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을 외곽에 교통이 발달한 교통의 결절점에 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런 영등포라든가요, 그 다음에 강남 지역이 부도심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좀 전에 중간 지역 설명했었죠. 중간 지역은 많은 기능들이 섞여 있는 점이지대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있고요. 도매어 우리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곳이 바로 중간 지역이에요. 서울에서는. 그리고 그런 곳 주변에 보게 되면은 옷을 만든다던가 또는 인형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경공업들이 많이 있고요. 주택은 주택인데 어떤 주택이라 그랬어요? 저급 주택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외곽 지역에는 학교라든가 공장들이 이전하게 되겠고요. 대단위의 주택지역. 우리나라에서는 대단위 주택지역이 바로 뭘까요? 아파트 단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외곽에는 뭐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다른 말로 그린벨트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거. 막기 위한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스프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누 거품을 빨대에 놓고 후 불면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막 올라오죠. 근데 그 거품이 어떤 규칙성이 없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프롤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도를. 자, 우리 여기 보면은 도심과 부도심인데 바로 이 자리는 도심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영등포 지역이나 용산 지역이나 강남의 영동 지역이나 그리고 성북구의 이 청량리 왕십리 일대 바로 이런 지역이 부도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서울시에서 이 서울을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도심 지역이 있죠. 자, 그리고 5개의 부도심이 바로 어디예요? 상암, 수색, 요즘에 뜨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청량리, 왕십리, 강남 지역의 영동. 자,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 선들을 보면은 굉장히 교통이 발달한 결절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용산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도심과 부도심을 찾아서 지도에다 표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지금 교통의 결절지 부도심이 보이는데요. 역시나 어떤 기능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심의 기능들을 분담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통이 아주 결절해서 좋은 자리입니다. 자, 여기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인데요. 부도심의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상업과 업무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상업 업무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런닝맨을 찍기도 했고 너무너무 공간이 커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 외곽의 이제 교통 결정점인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 청량리 일대입니다. 이 청량리 일대도 청량리 여기 보이죠? 그 옆에 롯데백화점 보입니다. 자, 이 구조가 어디와 비슷해요? 대구의 롯데백화점과 비슷하죠? 대구에도 보게 되면 롯데백화점 자리가 어떻습니까? 대구역 자리가 있고요. 그 대구역과 바로 연결돼서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이게 마스터 플랜, 이제 청량리의 마스터 플랜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좀 전에 봤던 사진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많은 업무와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빌딩들이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리가 바로 부도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도심에서 조금만 떨어지면은 중간 지역이 나타난다 그랬죠. 중간 지대는 이렇게 낡았어요. 저급이죠. 그러면서 이 지금 명동에서 걸으면 5분 거리에 회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간판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죠. 하지만 앞에 보게 되면 국민은행의 본점이나 은행의 본점이나 또는 이렇게 아주 대형 쇼핑몰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과거에 있는 지역들, 이 지역들도 이제 곧 있으면 개발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습들 한번 볼게요. 굉장히 낡았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가면 바로 도심이 있는 곳이죠. 집가는 비싸요. 집가는 비싼데 곧 있으면 개발되어서 변할 곳이기 때문에 이 집주인들이라든가 땅 주인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의 중간 지역인데요. 현대백화점이 바로 여기 현대백화점이에요. 현대백화점에서 길만 건너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아주 낡은 집들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들이 중간 지역인데요. 지금 앞쪽에도 조금 새로 지은 건물들이 좀 보이죠. 아마 이런 건물들도 지금 여기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이 지역들도 과거에는 집이었거든요. 지금 여기가 주차장으로 쓰이지만 과거에는 미래에는 앞에 보이는 이런 빌딩들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인 거죠. 자, 여기는 서울의 외곽에 강남 반포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옆에 지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 쫙 늘어서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급주택이 아파트도 고급주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죠. 자, 여기는 강남은 아니고요. 서울의 강북 지역의 노원구라는 지역에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 이런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요. 바로 이런 자리들, 운동장이 보이는 자리 보입니까? 운동장 보이는 자리요. 자, 이 운동장이 보이는 자리가 다 뭐겠어요? 학교죠, 학교. 그 학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학교가 이만큼 많으려면 도대체 주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엄청난 인구가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곳이 바로 서울에서는 외곽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대구의 주거 지역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멀리서 본 노원구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대구 외곽의 대표적인 주거지고요. 선생님도 여기 살았었는데요. 선생님이 바로 이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이그린타운. 네, 신혼 때였죠. 자, 여기 보면은 주변에 전부 다 뭐만 많이 보입니까? 지금 엄청난 아파트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대구 외곽의 대표적인 주거지입니다. 2학년 3반 담임쌤 같은 경우는 여기 사시죠. 그리고 3학년의 동기 선생님도 여기 살고요. 네, 요거는 뭐 떠올리면 안 되는데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외곽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도시가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한 거였고요.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도심은 어떻습니까? 중심 업무 지구, 접근성과 지대가 높아서 대기업의 본사라든가 또는 시청이라든가 그런 법률 서비스라든가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고급 상업 시설인 백화점이라든가 호텔 막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 그랬죠. 이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였어요? 인구 공동화인데요. 직장과 주거지가 완전히 분리되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이 아주 많지만 밤이 되면 사람이 비어버리면서 인구가 빈다 그래서 인구 공동화고요. 서울의 중구 종로구, 부산의 중구, 대구의 중구, 바로 이런 곳이 도심이 되겠습니다. 부도심은요,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곳에 발달한 교통 결절점이고요. 역할은 도심에 집중된 상업이나 어떤 업무 기능들을 분담하는 거죠. 서울에서는 신촌, 잠실, 영등포, 부산에서는 서면, 동래, 아마 대구에서는 수성구 쪽의 범어 지역,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부도심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은 혼재되어 있다. 이 단어가 아마 중요한 단어일 것 같아요. 자, 지우개로 지워서 볼게요. 이런 혼재되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은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간 지역은 혼재되어 있고요. 뭐가 혼재되어 있나요? 주택, 상가,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심지어 터미널이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점이지대라 그래서요. 구시가지가 여러 기능이 분화되지 않아서 섞여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불량한 주택 지역이 있고요. 불량한 주택 지역이 있는 건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재개발이 돼서 도심과 같이 아주 고급 상업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하지 않는 거죠. 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최근 대도시에서는 공장들이 넓은 부지를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많이 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곽 지역은 우리 앞에서 봤던 그런 대규모의 주택 지역들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도시 외곽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고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것이라 그랬죠. 도시 재개발은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